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배달료 인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배달을 거부하는 소비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댐의 저수율은 21%대로 당진과 서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가뭄 단계는 현재 경계 수준입니다. 30일까지 충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이며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 영해 기점인 태안 경렬 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저반 시설 등이 확충되면 수역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고 불법 조업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지 오래고 7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배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아예 음식을 시켜 먹지 않는 시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부대찌개 식당입니다. 9년째 같은 곳에서 영업 중인데 갈수록 음식점 운영이 버겁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손님이 크게 줄어든 데다 최근에는 식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부대찌개 1인분 가격은 10,000원, 음식 준비에 필요한 햄과 소시지, 파와 양파 등 식재료 준비에만 8,000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식당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부대찌개 1인분을 팔았을 경우 남는 순이익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 초 부대찌개 가격을 기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닙니다. 햄 소시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야채 가격도 많이 올리고 가격 대비 한 30%가 올렸는데 30%는 올릴 수 없고 한 10% 정도 올렸는데 그것도 손님한테 부담되고 그렇다고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그 뭐 저희로서는 아주 깝깝합니다. 지난 5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킨과 짜장면 등 39개 외식 품목 가격도 모두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 배달료 인상도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1,000원, 2,000원 하던 배달비가 많게는 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배달 대행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비용 자체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개인 라이더들이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회사에 소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대보험이나 뭐 기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배달비가 거의 100%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 배달의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10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치솟은 배달비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대신 방문 포장이나 밀키트 같은 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올라서 많이 배달을 안 시키죠. 방문해서 먹는 게 대다수고요. 이제 바쁘고 그럴 적에는 포장은 100% 따지면 한 20% 정도 하죠. 와서 먹는 게 한 80% 정도 되고. 정부는 7월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푼의 배달비라도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이렇게 외식 물가도 또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면서 어떻게든 식비라도 아껴보려고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방법 중에 하나로 집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소식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주부 황보라 씨는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자 시장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한 끼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2만 원 가지고 장을 보러 가면 막상 손에 들고 오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계란 같은 경우는 한 판에 5,000원이면 충분히 샀었는데 이제는 막 7,000원씩 하니까. 고물가 시대, 식비를 아끼기 위한 방법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어 조금만 손품을 팔아도 쓰다만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레시피들이 엄청 많으니까 일단은 야채 처리하기 위해서 볶음밥이나 볶음면 종류를 많이 썼고 그런 것들 다져가지고 전 같은 것도 많이 구워 먹고요. 식비 오르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5.4% 올랐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가 20% 가까이 올랐고 감자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감자가 킬로그램당 1,400원 넘게 올랐고 닭고기는 마리당 1,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 제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곡물 및 사료값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 또한 고물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탓에 냉장고는 가벼워지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최근 충남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기준 보령댐의 저수율은 21%대로 예년의 32.6% 수준입니다. 당진과 서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가뭄 단계는 현재 경계 수준인데요. 기상청은 29일 새벽부터 낮 사이 충남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30일까지 예상 강추량은 100에서 200mm입니다. 태안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떨어진 영해 기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해 있어 국가 안보와 해양 영토 관리상 중요한 곳이지만 그동안 항만시설이 없어 불법 조업 감시와 비상시 선박 피항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연한항 지정에 따라 저반시설 등이 확충되면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또 불법 조업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군은 관광 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무려 1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이 최저 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한 때를 말하는 건데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지역의 기온은 25.4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리 첫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수원, 목포 등 전국 24곳이 열대야를 겪었고 강릉 지역의 경우는 1일 최저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낮에 폭염도 없었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구름이 대기권을 덮고 있다 보니 지표면의 열이 방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불을 꽁꽁 덮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더위는 장맛비로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저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대학교가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한 우회로 모색에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소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충남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해 농업시설 등 타용도로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포 캠퍼스 설립은 2017년 충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로 물꼬를 텄으며 총 사업 기간은 수의축산과 해양수산 등 연구시설이 입주하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됩니다. 내포를 비롯해 대덕, 세종, 보은 등 초강역 캠퍼스를 구상 중인 충남대는
이미 세종 부지를 확보했고 내포 캠퍼스 설립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대전, 세종으로 제한된 대학 소재지 규정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활용 용도로 부지를 구입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 규정상 대전에서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농장 조성이나 해양수산 분야 실험 등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외 조항을 통해 소재지 이외 지역에 관련 대학 시설을 둘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동물자원연구센터 연구소 등 대학 시설도 충남 청양에서 운영 중이며 내포 부지에 대해 적용될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없이도 캠퍼스 설립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인 단계로 교육부 답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 답변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측의 질의는 이전 시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까지 지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것이었다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환경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성군에서는 11월까지 관내 봉사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 활동 에코119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이희선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의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희선입니다. 예, 최근에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 중에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에코 119 프로그램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행동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청남도는 충남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는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관련 봉사활동 프로그램 에코119를 기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활동 중인 읍면 거점 캠프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에코119 프로그램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탄소 중립 활동 에코119는 환경교육, 줍깅, 제로웨이스트 활동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 전 환경교육을 받은 후 홍성군 관내에서 줍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제로웨이스트 활동 순서로 진행됩니다.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깅을 하며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모두 줍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로웨이스트 활동은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재활용한 냄비 받침 만들기, 플라스틱 커피컵과 아이스팩을 활용한 아이스팩 디퓨저 만들기, 페트병을 활용한 행잉 플랜트 만들기,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체 샴푸 만들기 총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포함하여 올 한 해도 계속해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인 시벤저스, 하천 환경 정화 EM 흑공 만들기 등의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들을 각 지역 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모집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하반기에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할 계획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해당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시거나 센터로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